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옛날 이야기 한 편, 오늘도 준비했어요. 바쁜 하루 속 잠시 쉬어가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서 시작된 작고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? 옛날 옛적 경상도 영천에는 아랑이라는 이름의 하녀가 있었습니다. 그녀는 양반집 주방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며 지내고 있었지요. 하지만 그녀에겐 마음속에 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. 남편인 이두식이 개성으로 돈을 벌러 떠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. 그녀는 매일 남편을 걱정하고 그리워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사정을 잘 아는 심부름꾼 박봉수가 반가운 제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며칠 후에 제가 개성으로 볼 일이 있어 가게 됩니다. 이번에 가면 이두식 씨를 꼭 찾아보겠습니다. 편지를 써주시면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. 정말요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랑은 너무나 기뻤습니다. 여보, 조금만 더 기다려요. 제가 돈을 벌어 당신을 꼭 찾을게요. 그녀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.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. 그녀는 편지에 그리움 가득 담아 쓰고 싶었지만 문제는 글을 쓸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. 심부름꾼도 주변의 하인들도 글을 몰랐고 그렇다고 주인어른께 부탁할 수도 없었지요. 개성으로 떠날 날이 다가오자 아랑은 초조해지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. 그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주인의 손자 서도령이었습니다. 도령은 겨우 9살밖에 안 되었지만 총명하고 글을 술술 읽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. 게다가 말 걸기에도 편한 아이였죠. 어쩌면 부탁을 들어줄지도 몰랐습니다. 아랑은 서도령의 서재 앞을 몇 번이나 맴돌며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. 그리고 큰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. 도령님, 도령님.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. 이미 놀러 나가고 없었던 거죠. 그녀는 서도령이 어디에 갔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. 늘 친구들과 몰려노는 뒷동산이었어요. 아랑은 몰래 뒷문을 빠져나가 뒷동산으로 향했습니다. 서도령과 아이들은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뛰어놀고 있었고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. 아랑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. 도령님, 도령님. 하지만 도령은 놀이에 푹 빠져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. 도령님, 도령님. 칼싸움 하자. 이야. 크게 외치자 서도령은 뒤를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. 장난을 방해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죠. 뭐야? 여기서 뭐 해요? 순간 아랑은 얼떨결에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. 아버님께서 도령님을 찾으셔요. 정말요? 또 밖에 놀고 있다고 혼내시려나? 서도령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아랑은 그 뒤를 따라가며 조심스레 걷고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해 보였습니다. 서도령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랑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. 사실, 아버님이 부르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. 저 도령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. 뭐요? 깜짝 놀란 서도령 앞에서 아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어린아이에게까지 부탁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 서러웠던 거죠. 결국 그녀는 말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무슨 일이든 말하세요. 왜 우세요? 어른이잖아요. 서도령은 혼내듯 말했지만 그 말투는 다정했습니다. 아랑은 차분히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. 개성 가는 사람이 제 남편을 찾아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해요. 그런데 제가 글을 몰라서 도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
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. 편지 써달라는 거죠? 그 정도야. 지금 써드릴게요. 서도령은 아랑과 함께 작은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. 부대 먹을 갈며 서도령이 물었습니다. 뭐라고 쓸까요? 저는 잘 몰라요. 그냥 도령님이 좋게 써주세요. 서도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. 구름은 흩어지고 달은 기울어도 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소이다. 아랑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무슨 뜻이에요? 서도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. 어서 저를 데리러 와 주세요. 라는 뜻이에요. 아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아쉬워 보였습니다. 도령님, 조금 더 써주시면 안 될까요? 서도령은 다시 붓을 들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. 닫으려던 편지를 다시 열어 한마디를 더 적습니다. 세상엔 병이 많다 들었는데 저는 사랑병에 걸린 것 같아요.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? 아랑이 묻자 서도령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늦게 오면 저 아플 거란 뜻이에요. 어머, 감사합니다, 도령님. 아랑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.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인 듯 보였지요. 며칠 뒤 심부름꾼 박봉수는 개성에 도착해 이두식을 찾아다녔습니다. 이두식은 상인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. 아내의 편지를 받아든 그는 무척 기뻐했지만 안타깝게도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. 결국 옆집에 사는 선비 노진학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노진학 선비는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 속에는 시 한 편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. 절절한 그리움이 담긴 아름다운 시였습니다. 이 사랑 편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선 여성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그 글을 쓴 사람이 9살 꼬마 도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. 어머, 이런 시가 다 있네. 참으로 천재구나. 그 아이는 자라서 24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학문을 이어갔으며 훗날 조선 유학의 큰 기둥이 됩니다.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포은 정몽주였습니다. 고려 말 충신이자 조선 유학의 창시자였지요. 여보, 나 왔어요. 어머나, 드디어 오셨군요. 당신 편지를 받고 바로 달려왔어요. 그리고 돈도 조금 벌었어요. 역시 내 편지가 효과가 있었구먼. 그런데 저도 글을 몰라서 옆집 노 선비님께 읽어달라 했어요. 편지를 답장으로 보내주셨어요. 답장이요? 편지에 적힌 시를 보고 무척 감동했다고 하셨어요. 글 솜씨가 대단하다고. 하지만 노가리 사랑방에 들러 머리를 식히고 오라는 말도 남기셨어요.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.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